명품을 사지 말고 명품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조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원래 대표님께서 뭐 산후조리원부터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막 개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어린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 때 제가 유태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할까? 미국은 유태인의 인구는 얼마 안 돼요. 2%도 안 되는데 미국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왜냐면 경제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의 20%를 유태인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유태인 공휴일날은 다 놀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민족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저렇게 부유할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고 주식이라는 거를 일찍부터 투자하게 하고 돈에 대한 교육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선한 부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 잘해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도 해야 되겠다. 한국은 유태인보다 더 영리한 민족인데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데 돈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13살보다 훨씬 더 일찍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돈이 많으면 애도 많이 낳게 돼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금융교육, 돈이 일하게 하는 교육을 하루라도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국이 우리 아이들이 막 엄청난 부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학원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국영수.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좋은 예가 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다. 우리 애들도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유튜브 그래서 하게 된 거고, 네네. 또 이제 어린이 책도 제가 좀 출간해요. 어린이를 위한 네네. 금융 지식.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니어 투자 클럽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주니어 펀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강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공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기업을 살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경영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너무너무너무나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깨달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창업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재산이 1조가 됐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 회사는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창업하고 싶다.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을 즐기는 아이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편안한 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부자가 안 되죠. 편안한 걸 즐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육 방법이고 위험을 줘야 되고 뭐 망하더라도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경험한 거지. 그래서 그 역동성 있는 경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 유대인들은 13세 때 그 비르 미tz바라고 해서 뭐 돈을 그 친척들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태인이 결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13살부터 투자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게 우리는 뭐 60세부터 투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그 아이들 투자 자금이 사교육비에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된 게 그냥 그 악순환인 거예요. 그 돈을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아이들은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 안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편한 거 찾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창업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40대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30%를 아이들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금융 문명이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버는 거에 30%를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돈을 그냥 단순히 우리 아들 학원비로 보내는 거는 그게 아이도 부자가 안 되고 본인도 노후 준비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만약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형 펀드를 사줬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이제 25살, 30이 됐을 땐 취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돈이 이미 5억에서 10억 정도 될 텐데, 그럼 그 돈 가지고 창업하는 게 낫지. 단순히 시험 잘 봐갖고 취직해서 그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근데 왜 그거를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짧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똑같은 거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사는 세상은 누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 그 아이의 경쟁력이거든요. 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많은 창업 스토리들이 보면 어떻게 되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창의적인 생각. 근데 지금의 한국의 교육 방식은 100년 전 그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그게 아니고 부자가 되라고 해야 돼요. 부자가 되라. 그래서 부자가 돼서 단순히 너 혼자만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돼서 그 돈으로 유태인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선한 부자가 되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거기 학원에 가두고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그 기회가 있는 거를 다, 사장하게 되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갈 준비하고 학원 가고 맨날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에서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까? 뭘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남이 원하는 라이프를 사는 거지 자기 라이프를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하게 되고 계속 남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힘들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포기하게 되고 나는 부자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일찍 시작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미리미리 그런 생각 하려면 학원에 가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 이렇게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금융교육이라서 뭐 사람들은 또 막 그냥 학원을 다 보내는 게 학원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무슨 책 사주면 될까요? 금융교육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금융교육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워런 버핏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실패하거든요. 어떤 주식을 샀더니 내가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샀더니 손해를 보더라. 그것도 교육이고 엄마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야 요새 테슬라가 유행이라는데 테슬라 알아볼까? 또 우리 아이하고 나만 또 하면은 그 지식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 투자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주부 클럽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주부들끼리 우리 주식 얘기를 해볼까?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초등학교 캠프에서도 주식 캠프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식도 알아보고 투자도 해보고 펀드도 투자해보고 펀드가 뭐고 그 주식이 뭐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빠가 월급이 얼마고 그 엄마는 월급이 얼마인데 너 사교육비 얼마큼 쓰고 있는데 이 돈으로 우리 저기 사교육비 쓰는 대신에 우리 투자를 해볼까? 그래 아이가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그 주식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사보고 또 뭐 테슬라도 사보고 카카오도 사보고 또 게임 좋아하니까 뭐 텐센트도 사보고 그래서 그 단순히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왜 샀을까? 그리고 내가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주로서 권리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공부라는, 주식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힘들죠. 내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사야 되겠다. 그런 이제 10년 지나도 못 사요. 최근에 제 아들이 용돈이 좀 생겼다고, 최근에 좀 몇 달 됐던 것 같아요. 용돈이 좀 생겼다고. 그걸 제가 다시 주식을 뭐 살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영화관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영화관이 열릴 것 같아? 안 열릴 것 같아? 자기는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관 주식 사면 되겠네. 지금 안 좋으니까 한번 사봐. 했더니 그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지금 최근에 한 20여 프로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 20여 프로가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시비를 발행해가지고 또 뭐 정자처럼 시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된 데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걔가 뭐 시비에 대한 개념도 원래 뭐 없는데 시비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 아주 좋은 예죠. 예를 들어서 책으로 시비를 배우면 평생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투자한 돈에서 거기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코퍼레이트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회사에서 증자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식을 또 사갖고 소각도 하고 또 뭐, 그 스탁 스플릿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걸 책으로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를 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몸소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아이가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어떤 또 그래도 지식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애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같이 거죠. 공부해요.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보고 같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코치가 좀 필요하죠. 코치가. 예,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주식 끊임없이 모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자가 되는 목적.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을 다스려라. 단순히 돈을 쫓아가는 그런 라이프보다는 부자가 돼서 세상을 바꿔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요새 ESG라든가 그런 게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라.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죠. 이 환경이라든가 이거를 파괴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투자가 중요해졌어요.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발 사교육하지 말아라. 사교육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우리 군대에서 그 선착순으로 뛰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교육은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하기 시작하겠다. 그건 절대 잘못 방법이에요. Right now.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 10,000원이라도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해봤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를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15%의 복리 효과랑 똑같아요.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그게 그 세금 혜택을 보면 15%의 복리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빚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15%나 복리가 나오냐. 그렇죠? 왜냐면 400만 원 투자하면 6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세금 돌려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15%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주식에,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 400만 원 투자하는 거에 60만 원 주니까 15%인데 만약에 펀드가 그 수익이 좋아서 10% 나왔다. 그럼 얼마죠? 25%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도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액션이 없어요. 자꾸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아니야 나는 주식 직접 살래.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거든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기차 타면 KTX 타면 가는데 다 자기가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도 사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 자기가 운전해야 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말고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연금저축펀드부터 하고 퇴직연금에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투자할 때 가능한 한 아이들하고도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를 펀드를 택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주식 살 때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겠죠. 야, 요새 그 테슬라 가격이 한대는데 그 한 주당 뭐 엄청나 비싸잖아요. 근데 못 사겠죠. 그러면 펀드를 통해서 테슬라를 갖고 있는 펀드를 사볼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펀드 매니저는 이걸 왜 샀을까? 이걸 왜 팔았을까? 그리고 질문하고 그러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재미난 거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복리를 잘 알면 진짜 괜찮은데.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해보다 보면 배당받고 이게 배당받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짭짤하더라고요. 그럼요. 회사에서 수익이 나서 회사 성장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배당으로 또 그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투자 되니까. 예. 그럼 부자들은 돈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그 복리인데 그런 거. 안타까운 게 그 돈이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이 만약에 그 복리 효과라 그러면 엄청나죠. 이 아이는 한 10년 후에는 진짜 매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을 안 한 거예요, 한국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노동력만 갖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비 다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해서 좋은 데 갖다 치더라도 그 아이의 경제 독립하고는 요만큼도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좋은 상품을 가입하든지 그게 최고의 방법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무조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게 답이죠.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니까요. 좋은 주식형 펀드가 어떤 게 있던가요? 좋은 주식이나 펀드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품 다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장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제품이 좋거나 나쁘거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 갖고 있으면 내가 괜찮겠네. 갖고 싶은 회사를 사라. 그러면 괜히 즐겁다. 그리고 꾸준히 살아. 근데 펀드도 마찬가지고, 펀드나 주식이나 똑같죠. 펀드를 고를 때는 이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뭔지, 단기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전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지 말고 명품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네. 단순히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인문학 강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액션입니다.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은 액션이 필요해요.
여태까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고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 놓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다르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당장 해라. 또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되고, 저희가, 주니어 투자 클럽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니어 펀드를,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가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우리 사교육비를 투자를 바꾸는 걸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주니어 펀드에 꼭 가입하시고, 큰 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10,000원, 20,000원도 좋고요.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아이들 생일, 졸업식, 입학식, 물건을 사주지 말고 펀드를 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1,000,000원 모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1,000,000원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1억은 훨씬 쉬워요. 일단 1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에 도달이 되긴 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100만 장자가 나오는 이유가 퇴직연금 때문에 그래요. 401k. 취직하자마자 20대부터 주식에 투자했더니 처음에 보잘 것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60이 돼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돈이 다 몇십억이 되니까 그때 이걸 투자했던 것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구나. 그걸 안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부터는 그걸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그다음 아이들 사교육비 이거를 투자로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그럼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자본가로 키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투자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투자의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저는 그 아이의 미래도 훨씬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당장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얘도 네. 지금 어릴 적에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그런 네. 토픽이 있으면 또 제가 또 나오기로 하고요. 네, 오늘 만나뵌 분은 유명하신 존리 대표님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